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우리 옮기는 게 바로 전도라 그랬잖아. 그죠? 열 전달률은 온도 차이와 자 이런 것은 사칙 경사문제를 꼭 줄쳐야 되겠죠? 보세요. 온도 차이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런 거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달률은 커지고 대신 거리와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시해 두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차이와 면적과 거리에 반비례하면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이지 않니?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열 전달 잘 안 되잖아. 당연한 얘기잖아. 즉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온도 차이가 커질수록 열이 전달되는 면적이 커질수록 열 전달률은 높아지고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 전달률은 낮아진다. 이런 현상을 수식으로 처음으로 정리한 사람이 푸리에이기 때문에 이를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게 뭐라고? 푸리에이가 바로 요게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이에요. 그게 뭐라고? 차이가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달이 잘 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요리는 바로 불의 요리죠. 그러니까 중국은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불을 많이 씁니다. 확 볶아버리죠. 그러니까 뭐야? 그냥 웍이 좀 엄청 크잖아. 밑바닥이 되게 넓죠. 우리나라 또 보세요. 우리나라 솥도 밑바닥이 되게 크잖아. 그러니까 그 짧은 사이에 열이 팍 빨리빨리 전달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음식들을 빨리빨리 익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한 물질 내에서 일어나는 전도의 경우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열 전달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열 전달률도 다르게 나타난대. 그럼 물질의 종류가 따라 달라지겠네. 자 이게 어떤 뭐 특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는 물질이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척도 즉 열전도도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열전도가 높은 경우 열전달률도 높게 나타난다. 당연히 해주고 있는 거지. 열전도가 높으면 열전달률도 당연히 더 높아지는 거지. 이건 뭐야? 물질마다 다 다르다. 물질마다 열전달률은 다르다. 쇠냐, 나무냐, 또는 음식도 고기냐, 야채냐 따라서 열전달률이 다 달라. 이건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죠. 가볍게 좀 줄쳐봤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바로 세 번째 문단부터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부터 이렇게 딱 A라고 묶여져 있잖아.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세 번째 문단을 이렇게 딱 묶어놨죠. 그러면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미 알 수 있겠죠. 꼼꼼히 읽어야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튀김 조리 과정을 열전도 법칙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게 화두야, 화두. 자, 화두를 네모쳐봤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과정이 나오겠네. 순서가 나오죠. 순서는 순서를 놓치지 않고 읽어 나가면 됩니다. 자, 볼게요. 식용유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튀김의 조리 과정은 주로 식용유와 튀김 재료 간의 점도로 파악될 수 있다. 자,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냄비를 가열하여 식용유 온도를 충분히 높입니다. 높여 식용유로부터 튀김 재료의 열 전달률을 높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식용유가 뜨거워지면 튀김도 뜨거워지겠지. 전달되겠지 열이. 그리고 자 순서죠. 그리고 튀김 재료를 식용유에 넣으면 재료 표면에 수많은 기포들이 형성됩니다. 막 형성되겠죠. 그죠? 자, 이 기포들은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의 높은 열 전달률로 인해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되어 생겨난 것인데 재료 표면의 수분이 수증기로 변해 식용유 속에서 기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기포가 뭐라고? 바로 재료 표면에서 뜨거우니까 이게 뜨거워지니까 갑자기 수증기로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럼 재료 표면이죠. 그죠? 이게 바로 기포가 되는 거예요. 이 기포들은 식용유 표면으로 올라가 다시 표면으로 올라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 그래서 뭐야?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 게 자 보세요. 식용유 표면으로 올라가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
뻥뻥 터지면서 이게 뻥뻥 터지는 소리가 지글지글 일어난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냄비를 가열하여 온도를 높이자. 그러면 재료 표면에 수많은 기포들이 형성된다. 기포는 재료 표면에 수증기가 변한 거다. 그러면 이 기포들이 식용유 표면에서 올라가 공기 중으로 올라가서 빵 터지면서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 이게 다 뭐니? 바로 과정이잖아. 과정이다 과정. 과정이죠. 자 그다음 그럼 이 기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포 여기까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수증기 기포들은 튀김을 맛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부터 뭐가 되겠니? 이 수증기 기포들에 대한 역할이 얘기해주고 있겠지. 자 그럼 어떤 역할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그죠? 수분이 수증기 형태로 튀김 재료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자 보세요. 재료 안쪽의 수분들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표면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우리 음식 튀김이 있으면 바깥쪽이야. 음식의 옆에 우리 식용유가 푹 당기면 뭐냐? 푹 당기면 이게 보글보글하고 이게 여기에 뭐야? 수포를 나죠. 수포. 얘네들이 이 주변에 뭐가 됩니까? 수증기들이 원래 이거 습기가 돼. 습기들이 수증기가 생기겠죠. 얘가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 그래서 이거 보글보글하게 되겠죠. 그러면 안에 있으면 요 안쪽에 있는 또 수증기들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빈자리를 또 채워지겠죠. 그래서 뭐야? 그러면 결국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뭐야? 전부 다 바짝 익혀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자 31번에 3번 보죠. 31번에 3번. 자, 이 부분은 31번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1번에 3번 문제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3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31번 3번 옳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3점짜리 문제네. 다해서 열이 전달됨에 따라 튀김 재료 표면의 수분이 튀김 재료 안쪽으로 이동한다? 아니잖아. 지금 반대잖아. 뭐니? 안쪽의 수분이 어디로? 표면 쪽으로 움직이잖아. 반대가 돼야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 나가는 거지 얘가 일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31번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좀 쉬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3점짜리 문제였어. 쉬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튀김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죠. 그 다음 그 결과 지속적으로 재료의 수분은 기포로 변하고 이로 인해 재료는 수분량이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재료는 수분량이 줄어들어서 뭐합니까? 바삭한 식감을 지니게 합니다. 이게 뭔데? 바로 기포의 기능이지. 기포는 결국은 바삭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이 나왔으니까 번호 2번도 있겠네. 튀김 재료 표면의 기포들은 표면의 기포들은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서 일종의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해 식용유가 재료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덜 기름지게 한다. 이게 재료의 기포의 기능 두 번째. 덜 기름지게 해요. 기름 속에 집어넣는데도 덜 기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니? 뜨겁지 않으면 기포가 덜 생기겠지. 그러면 더 축축하고 기름이 더 기름진 음식이 되어버릴 거야. 그래서 온도가 뜨거워야만이 확 익혀버리고 그럼 덜 기름진 거예요. 그래서 불이 화력이 세야 돼. 불 화력이 약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계란 후라이 할 때 알죠? 계란 후라이 할 때 처음부터 계란 넣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온도를 달궈줘야 돼. 그러니까 식용유를 붓고 식용유도 뜨거워져야 돼. 식용유가 뜨거워져야 그때 이제 계란을 넣어야지. 뭐 냄비는 온도를 올렸지만 식용유를 붓고 바로 계란 부으면 계란이 아주 눅눅해지고 아주 기름진 계란이 되는 거예요. 후라이가. 그래서 덜 기름지게 하려고 하면 온도가 높아야 돼.
기포가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지.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료 표면에 생성되는 기포들을 거쳐 열 전달이 나기 때문에 기포들은 재료 표면에 빨리, 자 보세요. 기포들은 재료 표면에 빨리 타버리지 않게 하고 튀김 재료의 안쪽까지 열이 전달되어 재료가 골고루 잘 익게 합니다가 세 번째 기능입니다. 이 기포의 기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9번의 정답 5번하고 설명해 드렸으니까 가볍게 설명하고요. 30번 문제 볼까요? 30번. 다 설명했던 거니까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열 전달률. 자, 보시면은 본 5번을 보겠습니다. 여름철 현관문을 통한 실외 온도의 영향을 최소. 보세요. 지금 여름이야. 여름 뭐가 되겠니? 바깥쪽 온도가 되게 높죠? 자, 바깥 온도가 되게 높아. 그럼 안쪽 온도. 그러면 실내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어. 그럼 이 말은 뭐니? 열 전달률을 낮추고 싶은 거지. 열 전달률을 낮추고 싶잖아. 바깥쪽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 안쪽까지 열 전달 막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방을 좀 시원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야? 현관문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춰야 되겠죠? 맞죠? 맞네. 얘를 낮춰야 되는 게 맞네. 잘했네. 여기까지 잘했어. 그래서 같은 두께라도 열 전도도가 더 높은 재질을 사용하자. 열 전도가 더 높으면 열이 더 잘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쪽이 더 뜨거워지게. 그럼 뭐야? 높은이 아니라 낮은 재료를 사용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밖에 온도가 안에 안 들어오잖아. 왜? 지금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잘못 말한 거지. 자, 그리고 12번 아까 3번 말씀드렸죠. 자, 32번 보세요. 32번. 요거는 뭐 아까 튀김 얘기했던 거죠. 자, 보세요. 자, 보시면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기포들이 뭐에서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하죠. 어디서? 기포들은 어디서? 자, 아까 말했다시피 튀김 재료와 식용유 사이였잖아. 식용유 사이에서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해서 식용유가 재료로 흡수되는 것을 뭐 하는 거야? 식용유가 흡수되는 것을 막겠죠. 그래서 막아 또는 방해란 말이야. 자, 방해하여 막아서 덜 기름지게 한다고 그랬잖아. 또한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 열이 직접 전달되는 것을 막아 안 막아? 그러니까 직접 전도를 막아버리겠죠. 전도를 막아서 타지 않게 한다고. 타지. 만약에 직접 전도가 되면 타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통이 있으면 여기 식용유가 있겠죠. 식용유가 있으면 여기다가 포테토 감자를 집어넣으면 이 주변에 뭐가 되게 이게 좀 수분이 생겨. 이 수분이 생기겠죠. 기포. 이 기포가 생기죠. 기포, 수분, 이 기포죠. 얘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뭐야? 이 안쪽에 있는 또 기포가 또 그 안에 또 채워지죠. 자, 채워집니다. 그럼 계속 생기겠죠. 그럼 뭐야? 이 기름과 이 재료 사이 이거 막잖아. 완충작용 해버리잖아. 이때 직접 열이 전달되지 않아서 타지 않게끔 한다고. 그럼 정답 몇 번이 되겠니? 정답은 3번이 되겠니? 쉬운 문제죠? 자,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얘들아 바로 답이 나왔어야 돼. 이런 문제는 답이 한 1초도 걸리면 안 돼. 이건 답이 딱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이건 제가 엄청 푸른방 알려드렸죠. 문맥적 의미가 나오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라고 했죠. 그럼 자, 보세요. 앞에 기억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열전도 법칙에 따르면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줄쳐져 있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야? 이게 A죠. 바로 그 앞에 걸 보라고. 법칙. 그러면 자, 보자. 해안선, 어머니, 동작, 증가함, 그리고 뭐야? 규칙, 법칙. 뭐야? 답 몇 번이야? 규칙, 법칙, 규칙. 같잖아. 답은 5번.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단어의 뜻을 찾으라고 그랬지 내가. 그죠? 쉽게. 그 정답은 5번. 그러면 1초도 안 걸려야 돼. 답이 나와야 돼.
자, 10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춥니? 아